인수를 펼치는 의사들의 소소하면서도 위대한 순간들을 만나보는 TV의자 서전명의 2.0 엄지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의사 권순용입니다. 루마티스라는 병명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류마는 그리스어로 흐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뇌에서 나쁜 액이 신체 각부로 흘러가서 통증을 일으킨다는 의미에서 류마티스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죠. 네, 아마도 그 당시에는 류마티스라는 병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나쁜 액이 흘러간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류마티스가 그런 병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원인을 몰랐던 질병들도 연구에 의해서 병의 원인을 찾고 치료법도 같이 알게 되었죠. 루마티스도 한때는 아주 난치성 질환으로서 여겨졌지만 많은 연구에 의해서 치료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모실 주인공이 바로 류마티스를 전공한 분인데요. 이제는 새로운 의학 분야를 개척하고 계십니다. 도전이란 키워드가 참 잘 어울리는 분인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주지현 교수님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교수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가톨릭 의대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 내과에서 류마티스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사이자 교수인 주지현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어려운 질문을 처음부터 드리는데 상당히 루마티스라 하면 참 광범위한 질환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네. 시청자분들이 알기 쉽게 좀 간략하면서도 좀 명백하게 좀 설명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네, 류마티스라는 질환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면역계통, 여러분들 다 면역계통을 갖고 계시죠. 면역계통이 하는 일은 외부의 균 또는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제 제거하기 위한 우리 몸 안 방어 기전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게 방어하는 데 사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면역 반응과 항상 나타나는 것이 염증 반응입니다. 면역, 염증. 근데 염증 반응만 일어났다가 없어지면 좋죠. 근데 그 염증 반응이 우리 몸을 공격해서 장기 기능을 소실시키거나 상하게 하거나 병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이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상처 나게 되면 우리 고름이 생기고 그리고 빨갛게 되고 아프죠. 대부분 다 이제 면역 반응에 의한 염증들은 회복이 됩니다. 근데 자가 면역 질환들은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결국은 장기 손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 장기들 다 올 수가 있습니다. 폐, 또 간, 그다음에 뇌라든지 다 올 수가 있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관절이 붓고 아프고 결국은 아프면 아픈 것으로 끝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 장기들이 손상되는 것처럼 연골도 상하고 뼈도 상하면서 관절 기능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류마티스 질환이 난치성 질환이었는데 네. 요즘에는 의학 기술이 워낙 발전을 해서 이제는 치료가 가능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제가 전공이 시작할 때만 해도 상당히 많은 약제를 써서 치료하는 질환이었습니다. 그래도 치료가 잘 안 됐죠. 그래서 면역 억제제들을 2개, 3개, 4개를 같이 병합해서 환자들한테 치료를 하면서 약에 의한 부작용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특히 제가 기억나는 것은 2000년대 초반에 그 항체라든지 단백질, 대부분 항체 단백질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생기는 자연 물질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의사나 과학자들이 치료제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체 치료제들 또는 단백질 치료제들 그렇게 나오면서 과거에는 다들 치료가 안 돼서 고생하시던 분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나게 되고 뭐 손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 행복해지면서 이제 일대 치료제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그런 약제들이 더 발전되면서 과거에는 불치병이라고 알려지던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제는 치료가 가능한 병이다라는 인식들이 환자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많이 이제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좋은 약이 많이 나와서 이제는 네.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류마티스 치료 어려운 질환들이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류마티스 관절염뿐만이 아니라 자가면역 질환 자체들이 여러 면역 반응들, 면증 반응들을 같이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상당히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치료 시점을 놓치기만 해도 관절이 이미 망가지면 돌아오진 않습니다. 정형외과 교수님 계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쑥스럽지만 관절들은 비가역적인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치료 시기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치료가 옛날보다는 훨씬 더 수월해졌다고 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치료하기는 쉽진 않은 병 그리고 환자들이 대학병원까지 많이 오게 되는 병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들은 류마티스 이거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저희가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죠. 예. 몇 가지 위험인성인 유전자들은 안고 가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환경 요인들은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배는 정말로 안 좋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담배 피시는 분들 또는 직접 흡연뿐만 아니라 간접 흡연도 저희가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잇몸의 질환들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 질환들을 잘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하죠. 최근 들어서는 장내 세균도 잇몸균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 장내 미생물들을 건강한 미생물로 좀 그 유산균을 많이 먹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역 반응 자체를 좋은 쪽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걸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제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렇게 한 번 생겼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가는데요. 중요한 어떤 그 관절의 손상이나 그 이 파괴는 그 초기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2년 내에 생기기 때문에 빨리 진단해서 빨리 그 저희가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예방도 중요하지만 현재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치료는 빨리 접근, 빨리 진단, 그리고 조기에 치료해서 관절 상태들이 망가지지 않도록 미리 잘 개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류마티스 관절염 이외에도 여러 가지 관절염의 어떤 메커니즘이라든가 그런 걸 규명하시는 연구를 하시면서 이 퇴행성 관절염 모델 같은 데도 상당히 심취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이 류마티스 전문가로서 특별하게 이 관심을 갖고 선택 집중을 하게 된 뭐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좋은 치료제들이 많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그 이렇게 극복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를 아무리 많이 하고 뭔가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해도 기존의 치료제로서 거의 많은 부분들이 커버가 되면서 이제는 좀 연구 영역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 퇴행성 관절염은 결국은 노인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드시면서 연골들이 손실이 되는 것을 아직까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정형외과 교수님들과 많이 교류가 있는데 관절이 자꾸 망가져가면서 대략 10년, 20년 동안 그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환자들 보고 기다리라고 하죠. 소염제라든지 진통제 드리면서 통증만 줄여봅시다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 퇴행성 관절 질환들의 경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야에서 좀 더 연구를 통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 특히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제 줄기세포를 그런 부분에 이제 응용하고자 하는 것들을 제가 인생 초기에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을 주로 연구하다가 제가 40이 넘어서부터는 주로 이제 퇴행성 골관절염 특히 연골 그 재생 또는 연골 그 소실을 막아주는 어떤 치료제 쪽으로 그 연구 관심을 많이 돌렸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교수님 연구 위해서 또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 미국 연수도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때 그렇습니다. 미국 연수 갔을 때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이미 이제 저희 그 선배님들이 면역학 쪽으로는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미국 가면서까지 그걸 더 공부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는 줄기세포라는 부분들을 한 번 더 공부해보고 싶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 특히 의대 교수들이 그 학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방향을 한번 틀어볼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이게 미국 그 교환 교수로 갈 때 그때 이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간 동안에 한번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제 진로를 바꿀 수 있는 다른 걸 공부해 볼 수 있는 그쵸.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냥 병원 생활하면서 절대 하기가 어렵죠. 이 면역학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줄기세포를 하려고 하는데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가 별로 없다는 게 가장 큰 대학병원 교수로서의 어려운 점이고요. 그때 제가 2011년, 12년에 스탠포드에 있는 조셉 우라고 하는 유명한 그 역분화 줄기세포인가 유도마늘 줄기세포를 하는 교수님한테 제가 가서 이제 같이 공부를 1년 한 3개월 정도 하면서 제 전공을 이제 완전히 줄기세포로 바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처음 갔을 때 전 세계에서 한 50명 되는 이 박사님들, 연구 교수들이 와서 이제 그분 밑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의대 교수들이 이제 교환 교수로 가게 되면 대부분 좀 쉬면서 약간 리프레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저를 처음 갈 때 만나주지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50명 정도 되는 박사들이 매달 셀 네이처 사이언스라고 하는 정말 좋은 논문들을 내고 계신데 저를 만나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너 왔으니까 좀 쉬면서 가. 그냥 공부 뭐 그냥 그 스탠포드의 그런 분위기를 좀 느끼면서 이렇게 쉬다 가라고 했었는데 잘 안 만나줬는데요. 그분 그래도 고마운 게 마지막 귀국하기 전 달에 이제 불러서 밥을 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셉 우가 조라고 하죠. 지금은 가장 친한 친구가 됐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의 띠가 뭐냐? 벌스 애니멀이 뭐냐고 물어봐서 저는 돼지띠라고 해서 했더니 자기도 돼지띠라고 되게 반갑다고 그러는데 저보다 12살이 많은 줄 알았거든요. 동갑이었습니다. 그래서 동갑인데 그때만 제가 40대 초반이었는데 전 세계에서 그 50명이 넘는 박사들이 와서 매달 논문을 내고 계신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던 근데 지금은 그분 한국에 오시면 항상 저랑 같이 식사도 하고 제가 미국 가면 그 집 가족과 같이 식사하고 하는 절친이 되긴 했는데요. 저한테 있어서는 참 고마운 은인이죠. 줄기세포를 알게 해줬고 그 줄기세포 네트워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어떻게 보면 이제 은사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미국 연수 과정이 어떠한 그 연구라든가 아니면은 임상적 영역을 정하는데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네, 됐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연구하신 거를 기초로 해서 거름을 해서 이제 뭐 나름대로 우리가 정진해서 한 열매를 좀 맺어야 되는 성취의 길로 가야 되는데 네. 그런 것 측면에 있어서 본인이 한국 와서 많은 그 배전의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어려움도 상당히 많으셨다고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세포 배양을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미국 가서 이렇게 줄기세포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그 배양액을 갈아주고 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한국으로 그대로 갖고 와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기관만 하더라도 대부분 성체 줄기세포라고 하는 그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빼가지고선 연구를 하는 게 특화되어 있는 기관이었는데 저는 이제 역분화 줄기세포라고 하는 그건 이제 그 피라든지 사람 몸을 세포를 가지고요. 이렇게 이 야마나카 팩터라고 하는 유전자를 넣어주게 되면 줄기세포로 만들어지는 특수한 기술인데 그걸 제가 이제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그걸 알려줄 사람도 없고 저희 기관 내에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미국처럼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그거를 저희 이제 밑에 있는 박사님들 또는 제 지도 학생들과 함께 정말 머리가 막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가에서 과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이거를 만들고 국가은행화를 시켜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다 됐는데 와서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고 서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보통 막 샤워하다가 떠오르는 아이디어로 이걸 해보고 해서 결국은
성공했을 때는 참 기분이 좋았는데요. 그때만 해도 그만큼 이 유도만 줄기세포 연구가 우리나라에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거를 하나하나 이제 해결하고 고민할 때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알려진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약이 상용화되면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 하지만 환자들은 통증으로 인해 여전히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실제로 관절에 있는 통증 있는 곳들이 손끝, 발끝인데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예민한 신경 조직이 있는 곳이 손끝, 발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기는 염증 반응들은 상당히 사람을 좀 성가시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기능이 자꾸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던 일들을 못 하게 되고, 가던 산보를 못 가게 되고, 등산을 못 하게 되고, 시장도 못 가고, 생활의 어떤 그 행동 반경이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우울증도 많이 오시게 돼요. 수술한 건 좀 어때요? 수술한 거요? 예, 많이 편해졌어요. 많이 편해졌어요. 이번 수술하고 나서 찍은 거 보면 잘 붙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바로 이렇게 수술한다고 금방 붙지는 않고요.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야지만 제자리를 잡을 거예요. 이 안쪽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완치를 기대하기보다 평생 관리를 해야 하는 질병이다.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좀 더 훨씬 편해질 테니까. 네. 걸음걸이도 익숙해지고. 긴 치료 과정에 환자들의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그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다. 자꾸만 빠그닥빠그닥하면 아팠던 거 이번에 수술로 고정했으니까. 저는 전신에 이제 막 팔꿈치도 그렇고 손가락도 그렇고 여기 고관절이라는 부분도 저는 수술했거든요. 인공 고관절이라고. 인공 뼈를 넣어서 제게 아니고 이제 넣어가지고 네. 전신에 왔었어요. 저는 손가락만 아프신 분 있고 다리만 아프신 분 있는데 저는 전신이 아프더라고요. 본인이 진짜 아프신 것처럼 마음을 빗대서 잘 표현해 주시고 많이 힘드셨구나 이렇게 막 오는데도 많이 힘드셨구나 이렇게 많이 표현 많이 해주시고 항상 감사해요. 그래서 그냥 항상 감사하다고 오랫동안 봐와서 그냥 감사하다고. 하지 말라고 책 교과서라든지 문면에 다 나와 있고요. 다 가라앉히는 거예요. 환자들이 질병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 교수는 환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한다. 2달 후로 하시죠. 네, 자주 이제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빠른 시간 내에 관절염이 잡혀서 오래 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일할 때 타자 치는 것도 힘들었고 네. 그러고 나서는 턱관절이랑 뭐 팔꿈치, 무릎, 어깨 이런 쪽으로도 다 전체적으로 통증이 왔고요. 돌아다니면서 통증이 다 왔어요. 전체적으로. 병원 여기 처음 왔을 때 교수님 뵙고 너무 말씀도 잘 들어주시고 나긋나긋하게 또 인상도 좋으시고 꽃미남이시잖아요. 앞으로도 교수님 믿고 네, 열심히 치료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교수님. 류마티스 환자들을 치료하던 그가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건 10여 년 전부터.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연구를 시작했고 그것이 연구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의사로, 연구자로, 또 기업의 대표로 주지연 교수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 여기 이제 줄기세포를 가지고요.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주로 이제 유도만능 줄기세포라고 하는 특수한 형태의 줄기세포를 가지고 그 만성 퇴행성 질환, 아까 말씀드렸던 골관절염도 해당이 되겠고요. 그 만성 퇴행성 그 신경계 질환인 그 치매 같은 질환들도 결국 줄기세포가 갖고 있는 어떤 가능성, 치료 능력을 가지고 그 지금까지는 치료제가 없다고 그러죠. 뭐 퇴행성 관절염도 그렇고 치매도 치료제가 없는데요. 그것을 한번 치료해 보겠다고 이제 모인 사람들이 연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바이오 산업. 그 중에서도 줄기세포로 새로운 치료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엔 수많은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함께 연구하는 동료들이 있어 힘을 낼 수 있었다. ESC 하는 것들은 정말 혹시 어떻게 힘들나? 상대방에 대한 어떤 소통을 굉장히 소통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시면서
공감 능력도 좋다 보니까 제가 좀 편안하게 뭐 고민 상담도 항상 이렇게 여쭈러 가기도 하고 잘 들어주시다 보니까 이렇게 막 그렇게 어려운 교수님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 도전이라는 말에는 실패와 좌절, 극복과 용기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서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 새로운 연구를 통해 성장하고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주지연 교수. 그는 오늘도 도전이라는 희망을 안고 달린다. 제가 환자를 열심히 봐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조금 이제 등한시하게 되면 저한테 좀 투자해 주시는 투자자들이라든지 이 치료제를 개발 기다리고 계신 어떤 미래의 어떤 수요자들한테서도 좀 잘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것 하나에 좀 소홀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은 다 잘 해놓고 제가 아직은 그래도 좀 젊은 편이다 보니 열심히 해서 뭔가 성과를 이뤄내놓고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정리를 해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줄기세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방금 네. 말씀하신 유도만능 줄기세포, 역분화 줄기세포 네. 너무 헷갈려요. 어려우시죠? 줄기세포가 간단하게 어떤 거예요? 줄기세포는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 안에 존재하고 있는 특수한 세포군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보시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의 다 수명이 있죠. 짧은 건 3일, 긴 거는 보통 3개월 정도 되는 세포 수명이 있습니다. 근데 세포가 죽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걸 다시 대체하는 보충해주는 세포들이 있어야 될 거죠. 그래서 대부분 다 조직 내에 보면요, 이런 백업하는 보충해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세포들이 다 있습니다. 머리카락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피부도 마찬가지고요. 걔네들이 있다가 이제 탈락돼서 피부가 이제 없어지게 되면 밑에 있는 세포들이 자라나와서 다시 피부를 만들게 되는 그런 이 세포, 우리 몸의 조직과 세포군들을 유지하고 있는 세포들을 총칭해서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그럼 그 유도만능 줄기세포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예요? 유도만질 줄기세포는 한 바이얼, 한 병만 있어도 그걸 이렇게 무한대로 풀릴 수가 있습니다. 풀려서 전 세계 사람한테도 쓸 수 있는 정도까지 양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체 줄기세포는 불릴 수가 없어요. 3번, 4번 정도 이렇게 불리면 걔네가 갖고 있는 줄기세포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아주 국한되어 있는 세포밖에 안 되겠잖아요. 근데 유도만능 줄기세포나 배아 줄기세포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뭐 1계대, 2계대, 3계대라고 하는데요. 세포를 불릴 수 있는 환경들을 통해서 최대한 불리더라도 줄기세포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교수님 의사로 그리고 연구자로 또 이제는 사업가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줄기세포 관련해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뭐 어려운 점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줄기세포를 가지고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과 연구할 때는 아주 행복했었습니다. 논문도 쓰고 졸업도 시키고 이제 박사도 만들어 드리고 하면서 연구자로서는 즐거웠었는데요. 이게 이제 의사로서 환자한테 투여하기 위한 또는 사업가로서 회사에서 이제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한 줄기세포로 가게 되니까 이거는 규제과학이라는 부분들을 꼭 안고 가야 됩니다. 특히 이제 식약처라든지 또는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특히 환자한테 이걸 투여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연구의 그런 양과 질이 너무 다릅니다. 논문 쓰고 공부하는 건 재밌는 학생들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를 식약처의 허가를 받는다고 그러죠. 임상 시험 허가를 받는 과정에는 저희가 이제 학생 때 했었던 또는 대학에서 했었던 연구와는 다릅니다. 환자한테 투여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독성에 대한 연구라든지 또는 이게 환자 몸에 투여됐는데 갑자기 종양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되는 그거를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한 아닌 연구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미도 없습니다. 그건 항상 반복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논문 쓰거나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서 하는 거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고 학생들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환자한테 투여하기 위한 데이터를 보통 전임상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그걸 만드는 과정은 특수한 환경, 이게 식약처에서 이 환경이
이걸 증명하기에 적합하다는 보통 GLP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런 환경에서 실험들을 해야 되고 보통 본인이 그걸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데이터를 만들었을 때 사람 잘 안 믿어주지 않습니까? 이거를 서비스해주는 업체에 맡겨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받는 연구비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투자를 받고 회사를 만들어서 그걸 해오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 그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잘 모르는 분야를 하다 보니까 어려웠었습니다. 몇 번이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들도 많이 들었지만 또 저희 회사 직원들도 있고 또 저희 회사 직원들이 대부분 제 학생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줄기세포 은행도 만들고 네네, 싶다고 맞습니다. 하셨는데 네. 그 은행을 통해서는 또 어떤 일까지 하고 싶으세요? 그 은행의 역할들을 생각해 보시면 보관해주고 있다가 또 필요한 분한테 또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게 은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기세포는 그런 자원화가 가능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세포들은 모아서 이렇게 많이 이제 불려넣고 있다가 필요한 부분들은 이것을 분양받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은행의 역할이 되겠고요. 고맙게도 저희가 이제 이런 유도만은 줄기세포 은행을 국가은행이 있거든요. 거기서 특히 유도만은 줄기세포에 대한 제작을 저희가 한 5년 정도 국가 과제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줄기세포들을 분양받아 가셔가지고 치료제 개발을 해보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게 저희가 했었는데 제가 초기에 미국에서 오자마자 했었던 가장 보람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그 유도만은 줄기세포 은행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연구용으로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그러면 임상 등급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냥 이렇게 아무 데서나 그 줄기세포를 만들면 그 식약처라든지 규제기관에서 이거는 오염됐을 수도 있고 그 어떤 규정에 따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GMP라는 특수한 환경, 그 우주복 같은 거 아시죠? 이렇게 그 반도체 공장 가면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쓰고서 절대 오염되지 않도록 만드는 환경이라든지 또는 나중에 규제기관에서 충분히 허락해 줄 수 있게 이런 그 도큐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서류화가 잘 되어 있고 근거가 확실한 세포주들이 모양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도 같고 성능도 같고 실험하는 거 다 같지만 그런 패키지를 갖고 있는 그런 세포들은 정말로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은행화시켜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것들이 그 줄기세포 회사들 또는 연구자들의 첫 시작점이 이제 은행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교수님 어릴 적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교수님, 이렇게 말씀은 굉장히 부드럽게 조곤조곤 해주시는데 그동안 걸어오신 길을 보면 도전 정신이 진짜 뛰어나신 것 같아요. 어릴 적에는 어떠셨어요? 제가 좀 엉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초기 쑥스러움 좀 많이 탔고요. 그 내성적의 끝판왕이라고 되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막 몸을 많이 비비꼬아가지고 뭐 꽈배기라는 뭐 별명도 있었고 그렇지만 또 엉뚱할 때 되게 엉뚱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때가 슈퍼맨이 굉장히 그 유행했을 때가 있었는데 슈퍼맨은 빨간색 망토를 목에 들면 날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빨간색 그 보자기를 제가 2층에 뛰어내린 적이 있어가지고요. 그때 몇 살 때요? 제가 5살 때였습니다. 그런 약간 엉뚱한 면이 많았고요. 남들이 안 했던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 어린 시절에 공존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쑥스럽고 내성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남들이 안 했던 걸 하고 싶었고 이렇게 친구들 그때도 제가 세계 여행을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제 동생들 둘 데리고서 이제 집에서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감자 이렇게 싸가지고서 이렇게 떠나가지고 한 1km 가다 다시 들어온 적도 있었고요. 아무튼 굉장히 독특했던 제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용히 부모님들을 놀랄게 그래. 했을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부모님들이 참 너는 좀 독특하다고 내성적이고 착한 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남들이 안 했던 것들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경력상을 저희가 쭉 보니까 제가 보기엔 상당히 이 작은 성취지만 큰 의미가 있던 일이 전문의 따고 나서 군대 시절에 네. 참 이 내과 의사를 위한 교과서를 집필을 기획하시고 실제적으로 출간하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네. 저희 그 내과 그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아쉬운 점들이 저희 내과 교과서는 다 그 영어 교과서거든요. 세실이라는 그 교과서가 한 개 큰 개가 있었고 해리슨이라는 교과서 두 가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랑 이제 조재현 교수라고 그 내부민외과 제 동기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맨날 공부하면서 내과 전문의 시험을 보면서 왜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출판한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나? 뭐 그런 고민을 쓸데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에서 현리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 강원도 현리요. 그 경기도 현리가 아니라 강원도 현리인데요. 그 인제 연통에서 한 4, 50분 정도 더 태백산맥으로 들어가는 그 3군단 그 의무대에서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하는데 이게 갔더니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아기들 키우기도 어렵고 혼자만 우선 그때 결혼했지만 그 군의관으로 갔었는데 친구는 이제 그때 원주에서 공중보건일을 하고 있었고 이렇게 밤 꺼지면 7시만 되면 깜깜합니다. 그래서 할 거 없는데 우리 그러면 그때 정리했던 그 전문의 시험 보면서 정리했던 자료를 가지고 그 내과 전공의들이라든지 학생들한테 볼 수 있는 책을 만들고자 저희가 2년 동안 노력을 했었고요. 그 교과서가 책으로 나왔고 이제 한국에서 나온 내과 교과서는 가장 많이 팔린 교과서가 되긴 했었습니다. 사실 그 군의관으로만 지내신 게 아니라 공보이라고 하나요? 저는 군의관이었고요. 제 친구 조재현 교수는 공중보건이었습니다. 그 생활만 하신 게 아니라 교과서도 만드시고 미국 가서도 좀 휴식을 즐길 수도 있는데 또 줄기세포에 도전하시고 끊임없이 도전을 해오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도전을 하면 실패도 따라오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패할 때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글쎄요. 실패를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 안 하는 타입 같습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보면 잘 잊어버리는 성격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는 안 됐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제 친구가 같이 있으니까요. 실패도 그냥 재미있는 추억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조재현 교수는 지금까지도 저랑 같이 회사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항상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통화하는 사이여서 누가 보면 이렇게 여자친구냐 막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까지 그런 관계를 이어오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도전했을 때 힘들었던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렇게 재미있는 스토리로 만들 수 있었던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현재 바이오와 연관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뭐 세계 경제 상황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간 줄기세포가 대두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열망이 있었습니다만은 가시적인 특별한 치료법이 도출이 안 된 상황에 있어서 조금 답보의 상황으로 보게 되는데요. 네, 많이 어려운 시절이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뭐 세계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어떤 이 줄기세포와 연관된 앞으로 향후의 그 향배라 그럴까 어떻습니까 방향성은? 저희가 이제 바이오가 이제 한국을 이끌 반도체 이후로 이끌 큰 중요한 먹거리로 대두가 되면서 중요한 그 사회의 이제 부분이 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모든 분이 다 동의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뭐 대통령님부터 시작해서 연구자들까지 바이오에서 뭔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지금 특히 바이오 환경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특히 그 초기 이제 그 1세대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이렇게 그 주식시장에 당당하게 거래소 상장이 되셔가지고선 여러 가지 중요한 발견과 발전을 이끌어 왔는데요. 아직까지 이 바이오 제품 개발이라는 게 10년 이상 또는 15년까지도 걸리는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성과를 딱 낼 때가 됐는데 그 내기 직전 단계에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새벽에 가장 어둡듯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1세대 바이오 기업들이 성과를 내고 그걸 받아보면서 이제 여러 그 국민들이 또 안심하고 또 더 성원을 보내주고 하는 그런 선수단 고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그 큰 흐름들이 바이오에서 아직 나오지 못한 것들, 특히 1세대 바이오 기업들이 그런 마지막 지금 이 뭐라 그럴까요? 그 난산이죠. 그 지금 산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가지 중요한 성과들이 나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어떤 먹거리로 이렇게 발전되기 시작하면 선수단 구조에 들어가서 저희들도 잘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지금은 어떻게든 성과를 내고 뭔가 바이오가 미래의 희망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를 좀 만들고 보여줘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들 다 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동의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명의의 명강연 들어볼 텐데요. 오늘 주지원 교수님께서 준비한 강연 주제, 줄기세포란 무엇인가입니다. 강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줄기세포 아주 많이 쓰이는 용어긴 하지만 실제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좀 어색한 느낌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마 이제 이렇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세포들이 이렇게 분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세포기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배반포라고 하는 이런 그 덩어리가 되어지거든요. 결국 이제 아기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 과정 중에서 이제 줄기세포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까지 성장하게 되는데요. 줄기세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복제를 해서 끝까지 유지가 되는 세포가 되고요. 한 가지는 똑같은 세포가 유지가 되는 것 중에 떨어져 나온 애들이 원하는 또는 필요한 세포로 분화되어 가는 두 가지. 그래서 자가 복제와 함께 분화라고 하는 특징을 두 개를 갖고 있어야만이 저희가 줄기세포라고 명명할 수가 있고요. 그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아줄기세포는 엠브리오 스템 아까 말씀드렸던 블라스토시스트라고 하는 배반포에서 그 세포 덩어리가 생기고 있는데 그 덩어리를 꺼내서 분리한 다음에 배양을 하게 되는 게 배아줄기세포입니다. 이게 예상외로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30년 채 안 되는 기술에 의해서 줄기세포를 갖다가 이렇게 이 시험관 내에서 키울 수 있게 되었고 얘네들은 계속해서 아까 줄기세포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카피하는 자기 복제를 통해서 자꾸 키우고 해서 지금까지 몇백 개대 이상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천 개대 이상의 줄기세포들을 갖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배아줄기세포의 특성은 배아가 갖고 있는 특성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배아줄기세포를 가지고 여러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조건에 의해서 세포를 분화시킬 수가 있어요. 원하는 대로 뭐 신경세포로 분화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지방세포, 연골세포, 뼈세포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모든 조직과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라고 그러죠. 그런 조건들은 다 알려져 있어서 시험관에서 여러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또 한 가지 이 비슷한 세포인데요. 이 SCNT라고 되어 있는데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배아줄기세포를 응용한 세포입니다. 옛날에 이제 황석 박사님께서 하셨던 어떤 연구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이 난자 있지 않습니까? 난자의 핵을 갖다 빼고요. 그리고 권 박사님의 체세포를 하나 꺼내서 핵을 갖다 거기다 심는 거죠. 저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복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난자 내에 있는 역분화 여러 가지 배아를 만들 수 있는 능력들을 갖다가 원래는 엄마에서부터 반, 아빠에서부터 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N이 2N이 되는 그런 옛날 생물학 때 배우셨을 텐데요. 그런 과정이 이제 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건너뛰고요. 이제 난자에 있는 핵을 제거한 다음에 그냥 지금 체세포에 있는 체세포를 하나 갖다가 꺼내서 핵을 우리가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아는 젓가락 능력이 뛰어나다는 핵을 갖다 꺼내서 넣어가지고 또 다른 나의 어떤 배아줄기세포 만드는 것이 저희 소마틱 셀 뉴클리어 트랜스퍼라고 하는 SCNT라는 기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줄기세포를 시험관에서 키울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기술과 병합이 돼서 제가 혹시 신경세포가 필요하면 내 세포를 만들어서 막 분할을 시키죠. 또 간세포가 필요하면 분할시켜서 나한테 넣어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내 또 다른 나의 세포이기 때문에 거부 반응도 없고 상당히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한 가지 문제는 이런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난자를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정상 일반인들을 또 만들 수가 있지만 환자의 세포들도 만들어서 환자가 왜 병이 생겼는지도 연구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신경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환자들의 이런 줄기세포를 만들게 되면 신경세포 분화하면 걔네들이 굉장히 비실비실하고 안 좋거든요. 그러면 혹시 새로운 약제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연구자들이 거기다가 이제 한번 시험을 해보는 거죠. 이 신경세포 기능 이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상당히 가치가 높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체줄기세포 우리 몸에서 나오는 줄기세포인데요. 상당히 많은 부위에 대부분의 부위에 이런 이 전구세포라고 하는데요. 줄기세포에 해당되는 티슈 스템셀이라고 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근데 아까 배아줄기세포는 좀 달라요. 배아줄기세포는 머리끝부터 발끝에 다 갈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그 근처에 있는 세포 일부로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골수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딱 세 가지밖에 못 갑니다. 지방 조직, 뼈 조직, 연골 조직. 또는 그 눈에 있는 신경세포는 눈에 있는 신경세포로밖에 못 가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조직 내에 그 근처에 있는 조직에 있는 세포로밖에 못 갈 수 있는 제한된 세포를 갖다가 성체 줄기세포라고 표현을 합니다. 현재 접근이 가능하기 제일 쉬운 세포가 이 세포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는 만능 분화능이라고 했지만 여기는 다분화능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다 못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몇 개의 세포는 갈 수가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대응하는 줄기세포들을 각 시스템별로 갖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린 줄기세포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칠게요. 유도맞는 줄기세포라고 하는데요. 아까 보시게 되면 환자로부터 체세포를 꺼내서 그 리프로그램이라는 말 표현을 씁니다. 역분화라는 표현을 쓰죠. 이 네 가지 팩터가 있습니다. 그 시나이 야마나카 교수님께서 2006년에 이것을 발견하시고 노벨상을 받았죠. 그래서 이 세포들이 거꾸로 리프로그램이 되게 되면 얘네들이 배아 발생 과정을 다시 그 흉내냅니다. 그러면서 환자 유도 맞는 줄기세포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 배아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환자 그냥 세포 하나만 있으면 이 네 가지 팩터를 넣어서 유도 맞는 줄기세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저희가 이제 세 가지 말씀드렸죠. 이 배아 줄기세포 이건 정말로 이제 발생 과정에서 세포를 꺼내서 하는 게 있었고요. 성체 줄기세포 이거는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이제 분리 가능한 세포이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인공적인 세포죠. 우리가 이 네 가지 유전자 인자 팩터를 한 세포에 넣어서 그 세포를 거꾸로 그 리프로그램을 역분화를 시켜가지고 만든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세포가 현재 줄기세포 접근 가능한 세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똑같습니다. 그 아까 배아 줄기세포랑 똑같이 그 조건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와 조직으로 분할할 수 있어서 상당히 치료적으로 또는 진단적으로 연구적으로 가치가 높은 세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죠. 더 이상 배아를 안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ESC, 그러니까 배아 줄기세포 수준의 만능 그 성을 갖고 있는 세포를 만들 수가 있고 특히 이 질환 환자들한테서 만드는 줄기세포, 이 유도 만든 줄기세포는 질환을 흉내를 많이 내요. 그래서 저는 환자 연구하는 목적으로도 많이 만들어봤고 새로운 치료제가 개발됐을 때 미리 한번 테스트하는 용도로서도 많이 개발해 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사실 그 줄기세포가 막연하고 어려운 개념이었는데 쉽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공식 질문을 드릴 텐데 서양에서는 명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의사가 누구냐 물으면 내 어머니를 맡길 수 있는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내 어머니, 내 가족을 맡길 수 있는 의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약간 좀 그 방향이 제가 핀트가 엇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명의는 이제는 다들 너무 좋은 치료제라든지 좋은 시스템이 나와서 그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 사회가 필요한 명의는 저는 그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의사가 좀 더 명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명을 치료할 수는 있는데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치료법 자체를 개발하는 의사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시작해서 의사로서 그걸 적용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는 과정과 함께 회사까지 만드는 과정에서는 저도 명의가 되고 싶은 의사를 한 이상 명의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환자를 열심히 저도 환자 치료하고 있고 환자를 보고도 있지만 이런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그걸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의사가 명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명의 신청곡도 받고 있거든요. 네.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그 매트리스에서 나오는 OST인 웨이크업이라는 그 음악을 제가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매트리스에 나오는 이제 모피어스의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거든요. 뭐 친구랑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그 네오한테 한 얘기입니다. 너도 알게 될 건데 길을 직접 걷는 거하고 그 길을 아는 거하고 너무 다르다라는 얘기를 그 모피어스가 네오한테 해주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길을 돌아보면
길은 잘 압니다.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길들, 저 산을 넘어가면 이런 길이 있을 거고, 그 길 가다 보면 개울가에 이런 다리를 건너면 될 거고, 다 얘기들을 많이 하고, 길은 정말로 다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근데 정말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언덕도 넘어보고, 넘어가다 보니까 만나는 뱀도 있을 거고, 토끼도 만날 수 있을 거고, 옛날에는 호랑이도 만났겠죠. 그리고 개울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뭐 다른 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고, 그 길을 가다 보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했던 부분하고 정말 길을 직접 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다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길을 아는 사람보다는 실제로 길을 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네오한테 했었던 말처럼, 지금은 옛날에 몰랐으면 지금은 조금 약간 이제 어렴풋이 알게 된 것 같은데, 길을 아는 것과 실제 길을 걷는 것과 너무 다르고, 저는 그러니까 길을 걷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게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래도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신청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걷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걸어오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시는 우리 주지훈 교수님께 제가 조금 선배 어떤 교수로서 어떤 감사와 존경을 정말 표합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질환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로서, 줄기세포의 연구자로서, 감히 세계적인 연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가로서 본인이 말씀하시는 그런 새로운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주지훈 교수님을 만나 뵀는데요. 우리나라의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라도 교수님도 열심히 건강 유념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TV자서전 명의 2.0은 희귀 난치성 질환을 연구하고 정복하고자 노력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명의들과 함께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